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자, 오늘은 영덕에 크게 매물이 나온 펜션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 세락하고 있는 동해안에 대해서 좀 떠들어 보겠습니다. 저런 펜션은 동해안 국도를 타고 올라가면서 볼 수 있는 많은 펜션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사이즈가 여기가 유독 좀 큽니다. 경포대로 대표되던 과거의 동해안과는 인연이 최초로 수학여행 버스를 타고 신나게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다녔던 그 추억이 바로 생각이 납니다. 그거 아니고는 동해안에 이렇게 일부러 왔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경주에 갔다가 이쪽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면 바다가 안 보이는 저쪽에 앉았던 애들이 갑자기 이쪽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한꺼번에 다 몰립니다. 야, 바다 보인다 이러면서 한동안 이제 같이 보고 이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삼척 촛대바에 있는 이제 이런 쪽에 한번 쉽니다. 이제 한번 쉬면서 이제 이쪽으로 왜 오느냐 하면 또 우리가 분단 국가다 보니까 또 교육상 보통 뭐 바닷가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해안 초소 이런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휴식을 이제 이쪽 삼척 촛대바위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리어카에 그쪽 특산물 지포 오징어 이런 거 한번 사 먹고 다시 버스를 타고 이제 속초로 향하는 코스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설악산에 들어가기 위해서지요. 그렇듯이 그거 외에는 솔직히 이 동해안 뭐 그때 당시는 도로 사정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동해안에 일부러 올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남쪽에서 일 때문에 북진하는 경우는 주로 서울, 대구, 대전 이쪽에 가서 방문하고 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나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지 일부러 이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속초나 삼척 같은 곳에 뭐 친정이나 아니면 고향이 아닌 이상 뭐 그렇게 볼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무장공비나 오면 모를까 이쪽에 관심도 공비가 이쪽으로 뭐 잡혔다 그래야 뭐 관심이 조금 가고 그랬습니다. 수학여행도 그렇습니다. 수학여행도 경주를 반드시 이게 교육부에서 찍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주는 거의 동해안 끄트머리고 경주를 경유하면서 이제 이 국도, 이 동해안 국도를 타게 되는 그런 것이죠. 과거에도 동해안은 접근성이 다소 안 좋은 곳에 비해서 뭐 딱히 볼 것은 없었습니다. 드라이브 하기는 좋았는데 그 당시 뭐 드라이브를 즐길 만큼 그렇게 차를 많이 갖고 있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동해안을 타고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일상을 벗어난 듯한 느낌. 뭐 영화 보면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이 그 마지막 탈출을 성공하고 태평양, 그 캘리포니아 해안 이런 데를 타고 막 이제 뭐 도망가는 그런 어떤 느낌, 막 그런 느낌이 한국에서는 이 동해안이 최고입니다. 뚜렷하게 요즘 젊은 세대가 핫하게 받아들일 만한 요소는 이제 여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광 자원도 별로 없는 데다가 또 요즘은 수온 변화에 따른 어족 자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동해안 명태 오징어도 뭐 잘 안 잡힌다는 뉴스 많이 접하셨죠. 그놈들이 국민 대표 동해 고기들인데 다 뭐 러시아로 올라가고 뭐 한쪽에서는 서해에서 오징어를 뭐 공수해온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올라가면서 오징어를 사봐도 참으로 기에서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데 오징어도 뭐 별로 못 사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쪽 동해안 쪽 지방도 인구 감소폭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자, 여기 펜션이 정말 규모가 큽니다. 이 조그마한 어촌에 있는 펜션으로서는 엄청 큰 사이즈죠.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어촌이면 일반 어촌의 가정집에서 민박 이러면서 이제 종이에 대문에다가 큼직하게 이렇게 써놓고 당일에 전화로 예약하고 찾아가는 그 집의 할머니가 참 친절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입소문으로 주로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애시당초 이런 큰 사이즈가
이런 조그마한 동해안 어촌 마을에서 운영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좀 욕심으로 보입니다. 이 조그마한 동해안 마을에 뭐타로 그 떼거지로 몰려와서 다 저 객실을 채우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루 정도는 아마 좀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새해 첫날 해돋이 정도. 그것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것도 새벽같이 차 몰고 오면 되니까요. 자, 해수욕장도 근처에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어딜 가나 보이는 둘레길 정도, 그 정도 시설 밖에는 없습니다. 서울에서 설악산까지 2시간, 정확히는 1시간 40분 이내로 주파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설악산까지 얼핏 생각해도 상당히 그 도를 바꾸는 건데, 그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니까 요즘은 그렇게 되면 숙박업이 상당히 필요 없어집니다. 적당히 등산하고 집에 돌아가거나 그 숙박비로 속초에서 회를 사 먹고 바로 집에서 편안하게 자는 것이 더 훨씬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해안 전체가 사통팔달로 접근성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굳이 자고 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또 차를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너무 빠르게 변하는 이 트렌드에 저 숙박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길어도 5시간 이내로 국내 거의 웬만한 곳은 도달할 수 있으니 늦게라도 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숙박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평점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조식이 제공되고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호텔로 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호텔을 선호합니다. 제가 이번에 촬영차 장기 외유를 나와서 여러 군데 숙박을 해봤습니다. 강원도도 해보고 서울에서 해봤는데 서울에서 제일 호텔이나 이 숙박업소를 찾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저 대도시에서 저 금요일 이후로 호캉스라 해서 많이 예약을 하는 모양입니다. 호캉스라는 이상한 유행이 이런 변두리 개인 숙박업소가 더 빨리 소멸하게 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고층 빌딩 아파트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또 일어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또 차를 타고 또 빌딩 숲이 있는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내다가 또 주말이 되면 또다시 호텔이나 저런 거대한 백화점에서 소비를 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현대인들이군요. 뭘 하든 재밌게 보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오늘도 태평양이 보이는 동해안에서 강바리 촬영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